민혁은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멈췄다. 낡은 나무 상자 속. 먼지 쌓인 일기장이 그의 손을 타고 떨리고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의 비밀인가? 그는 페이지를 넘겼고 거친 잉크로 쓰인 글씨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남자였다. 민혁의 가문. 강씨 집안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명망 높은 가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명예를 깨뜨린 최초의 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민혁은 23세.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도, 친구들과의 웃음 속에서도 그는 늘 외로웠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의 다락방에서 발견한 이 낡은 일기장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일기장은 민혁의 할아버지 강태준의 것이었다. 태준은 한국 전쟁 직후 1950년대의 젊은 군인이었다. 그의 글은 전쟁의 상흔과 사랑의 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름은 재현이었다. 우리는 함께 죽음을 넘었고 함께 삶을 꿈꿨다. 민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문의 가장이 동성애자였을 리 없다. 하지만 일기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민혁은 일기장을 덮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지온을 떠올렸다. 지온은 민혁이 6개월 전 디자인 워크숍에서 만난 32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지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혁의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준 열쇠였다. 하지만 민혁은 두려웠다.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면 가문의 명예가 무너질까봐. 지온마저 떠나갈까봐. 그날 밤, 민혁은 지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온 형. 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온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혁아. 나한테 와. 같이 읽어보자. 민혁은 지훈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그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훈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디자인 스케치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민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민혁은 일기장을 펼쳤다. 태준의 글은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다. 재현은 내게 전쟁 속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태준과 재현의 이야기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같은 부대에서 만났다. 재현은 27세. 부산 출신의 군의관이었다. 그의 손은 부상자를 치료하며 부드러웠고 그의 눈은 태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다. 전쟁이 끝난 후 재현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태준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가문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이 그를 올감했다.
민혁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나처럼 살았던 거야?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너는 할아버지와 다를 거야. 우리는 다를 거야. 하지만 민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가문은 여전히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혁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길 바랐다. 어머니는 그의 결혼을 끊임없이 언급했다. 그 순간 민혁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혁아, 다락방에서 뭘 꺼내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혁은 숨을 삼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집으로 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 민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같이 갈게. 민혁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할아버지의 비밀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민혁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이건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야. 이건 나와 할아버지를 잇는 달이야. 민혁은 지훈의 손을 잡은 채로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대문을 열자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혁을 맞이했다. 그 일기장. 어디서 났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혁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다락방에서. 그냥 우연히 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는 민혁을 서재로 데려갔다. 서재는 무겁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이 쌓여 있었다. 태준 할아버지는 가문의 자랑이었어. 하지만 너는, 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민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그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는 걸까? 그는 지훈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아버지는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준의 군복과 메달,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다. 이건 내가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일기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민혁은 숨을 죽였다. 두 번째 일기장은 더 깊은 비밀을 담고 있었다. 재현이 사라진 후 나는 가문을 위해 결혼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죽었다. 태준의 글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혁은 충격에 빠졌다. 할아버지는 사랑을 포기하고 가문의 기대를 따랐다. 그는 재현을 잇기 위해 민혁의 할머니와 결혼했고 가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은 끝없는 후회로 가득했다. 내가 재현을 지켰다면? 내가 용기를 냈다면 민혁은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형.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훈은 민혁을 끌어안았다. 너는 할아버지와 다를 거야. 우리는 다를 거야.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아버지에 의해 끊겼다. 민혁아,
이 일기장은 태준 할아버지의 실수일 뿐이야. 잊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혁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날 밤 민혁과 지훈은 한강공원으로 돌아갔다. 민혁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태준의 글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재현은 부산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찾을 용기가 없었다. 민혁은 지훈에게 물었다. 형,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포기해야 할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싸울 거야.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재현은 어디로 갔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는 지훈과 함께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부산은 재현의 고향이었다. 어쩌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민혁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형, 나 준비됐어. 같이 가자. 지훈은 미소 지었다. 좋아. 어디든 갈게. 그들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잡았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민혁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풀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야 했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민혁의 코를 스쳤다. 해운대의 파도는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요동쳤다. 여기서 할아버지의 사랑이 끝난 걸까? 민혁은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재현이 부산으로 돌아갔다는 단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훈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민혁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찾아보자. 그들은 부산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낡은 골목길에는 1950년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현의 이름을 물었다. 최재현. 군의관이었던 사람 아시는 분 없나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시절엔 다들 힘들었지.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 민혁의 희망은 점점 꺼져갔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최재현. 그 이름. 들어본 것 같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준과 재현이 함께 서 있었다. 재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태준은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의 눈이 커졌다. 이거 할아버지예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재현은 전쟁 후에 여기서 조용히 살았지. 하지만 그는 홀로 살았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민혁은 가슴이 아팠다. 재현은 태준을 잃고 혼자 살아갔다. 그의 삶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형. 나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지훈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다를 거야. 약속해. 그들은 노인의 안내로 재현의 옛집을 찾았다. 낡은 한옥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태준.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재현의 글은 고통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재현을 버린 거야. 지우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민혁아. 할아버지는 시대의 피해자였어. 하지만 우리는 달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현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어쩌면 재현의 후손이나 친구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민혁과 지우는 해운대 해변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민혁은 말했다. 형, 내가 게이라는 걸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게. 민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부산의 밤은 차갑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혁과 지우는 부산에서 단서를 더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던 중 그들은 재현이 1960년대까지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독했다. 기록에 따르면 재현은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다. 민혁은 가슴이 무거웠다. 재현은 할아버지 없이 평생을 살았어. 지우는 민혁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혁은 두려웠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알게 된다면?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 일기장을 찾은 것, 여기까지 온 것, 그게 다 내 용기야. 민혁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재현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이제 오래된 건물로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호사는 80대 노인이었다. 그녀는 재현을 기억했다. 재현 선생님은 늘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녀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재현이 태준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태준.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혁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민혁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혁아. 서울로 돌아와. 가문에 중요한 일이 있다. 민혁은 망설였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내가 같이 갈게.
민혁은 편지와 일기장을 챙겨 서울로 돌아갔다. 서울의 저택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민혁을 서재로 불렀다. 민혁아, 너 그 일기장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혁은 용기를 냈다. 아빠. 할아버지는 게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 민혁의 곁에 섰다. 민혁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가문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사랑을 지킬 거예요. 아버지의 서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혁의 고백은 공기를 갈랐다. 민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는 지훈 형을 사랑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할아버지도 저와 같았어요. 아버지는 일기장을 손에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태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을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일기장의 글씨를 따라 움직였다. 태준의 고백, 재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문의 압박에 짓눌린 삶.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사랑을 포기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혁아. 이 가문은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그날 밤 민혁과 지호는 저택을 나왔다. 한강 공원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혁은 말했다. 형. 내가 잘한 걸까? 지호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민혁은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지훈의 온기가 그를 지탱했다. 다음 날 민혁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민혁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혁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세상은 잔인해. 민혁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훈 형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민혁이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됐어. 민혁은 가문의 반응에 놀랐다.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가문의 다른 친척들은 달랐다. 큰아버지는 민혁을 불러냈다. 너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명예는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호는 민혁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우린 함께 싸울 거야. 그들은 태준과 재현의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재현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그들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재현의 병원에서 발견된 편지의 단서를 따라 그의 옛 동료를 찾았다. 부산의 병원에서 만난 재현의 옛 동료는 70대 노인이었다. 그는 재현의 마지막 날들을 기억했다. 재현은 늘 태준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했지. 그가 죽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어. 노인은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재현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태준, 내가 죽어도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너는 행복하길 바란다. 민혁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재현은 태준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들은 재회하지 못했다. 민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형, 우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지.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절대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지킬 거야.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혁은 가문의 친척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일기장과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사랑을 포기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하지만 민혁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네가 오라. 민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태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는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혁아,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말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지호는 민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다. 민혁의 재능과 지훈의 경험이 합쳐지면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터였다. 민혁은 말했다. 형, 우리 스튜디오 이름은 재현으로 할까?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지호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민혁과 지호는 재현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강남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꿈이 담긴 곳이었다. 민혁은 태준과 재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과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지호는 민혁의 열정을 지지했다. 그는 민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너는 할아버지의 용기를 이어가는 거야. 그들의 스튜디오는 빠르게 주목받았다. 젊은 예술가들과 LGBT 커뮤니티가 그들의 작업에 공감했다. 하지만 민혁의 가문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민혁을 찾아와 말했다. 너 때문에 가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문의 이름은 사랑으로 빛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할 거예요. 큰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혁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민혁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는 태준의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같이 바뀌어요. 지훈과 민혁은 그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는 사랑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비판도 따랐다. 일부는 그들을 비난했고, 일부는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다. 민혁은 지훈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말했다. 형, 우리가 잘한 거지.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린 사랑을 선택했어. 그들의 사랑은 태준과 재현의 비극을 넘어섰다. 민혁은 가슴 깊이 희망을 느꼈다. 1년 후, 민혁과 지훈의 스튜디오는 서울의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의 전시회, 재현의 빛은 태준과 재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가득했다. 민혁은 전시회 오프닝에서 말했다. 이건 저희 조상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숨겨야 할 게 아니라 빛나야 할 것입니다. 전시회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민혁의 부모님도 있었다. 아버지는 민혁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아, 내가 옳았다. 그는 민혁을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보니? 태준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민혁은 전시회 한쪽에 태준과 재현의 사진을 걸었다. 그들의 미소는 이제 자유로워 보였다. 민혁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우리가 해냈어. 지훈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을 이겨냈다. 가문의 반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민혁의 큰아버지마저 전시회에 조용히 방문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혁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저씨,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과 지훈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민혁은 말했다. 할아버지, 재현 아저씨, 우리 잘했죠?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마치 태준과 재현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혁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준의 글귀가 있었다. 사랑은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빛난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 사랑은 영원히 빛날 거야. 지우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미녀가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태준과 재현의 비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민혁은 자신이 가문의 첫 번째 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로 사랑을 지킨 사람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사랑으로 빛났다.